이렇게 2023학년 선발을 위한 영재교육원 전략 설명회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일단은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필수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관심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중요한 건 애들이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몰라요. 내 아이가 약간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갖춘 아이인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서 얘가 뭐를 할 수 있는 앤지를 잘 모르겠어 하는 애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영재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근데 얘는 국어도 싫어하고 사회 이런 거 역사 잘 안 좋아하는데 오직 수학에 꽂혀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과거예요. 무조건. 영재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수학, 과학 쪽의 영재 교육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정보, SW, 소프트웨어 과정이 이제 뜨기 시작했죠. 천안지역도 보니까 그 AI의 과정에 특화되어진 영재 학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어머님, 그 AI에 특화되어진 그 영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내가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머님, 소프트웨어 과정에 대한 코딩 과정은 내 아이한테 언제 시켜주면 좋을까요? 근데 연대영재교육원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졸업한 친구 중에 지금 김동률이라고 하버드에서 8년째 수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필즈 받은 그분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국가장학금으로 하버드를 다니고 있으니까 수학의 천재인 거죠. 영재교육원 일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AI 빅데이터 기반의 영재교육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의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AI 추천으로 해서 영재교육원을 갑니다. 앞으로는. 영재교육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아이의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아이의 잠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일단 대학부설 영재교육원하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선발 과정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출신이 이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많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심화될 거거든요. 대학부설들은 이제 2차 영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단계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계세요, 어머님? 어머님 자녀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어머님 자녀분 같은 아이들을 희망하는 부모님이 약 전국에 11만 명, 11만 명의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년 11만 명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머님, 서울시에 애들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왜 서울시 자체에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까? 근데 저희가 놓고 보는 건 맨날 수학 영재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미술 영재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음악 영재원, 또 동국대 같은 경우 국어 영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영재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왜 그러냐면 아이의 능력을 갖다가 많이 키워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적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공주대학교는 이번에 11월 달부터 지금 모집이 되는데 어머님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해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 중등 과정까지의 어느 정도 수업이 좀 되고 있는 케이스는 모두 지원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재교육기관 수료자는 일반 전형, 일반 학생들 중에서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특별 전형인데 이 부분에서 수학 과정을 지원하는 아이들 케이스인 거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초4가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의 수학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리고 과학은 중등 기본이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고려대는 이 과정과 큰 유사가 없으나 여길 지원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지원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시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맥락을 지금 잡은 겁니다. 자, 어머님 절대 영재교육원은 답 있는 문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교육원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 자녀분들이 지금 아직 시기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습 습관에 대한 부분의 형성 중요하고 수학에 대한 부분 적어도 수1까지는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K모 한다고 어머님 수학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는 2019년도에 합격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친구 말을 잘 보세요, 어머님. 영재교육원 막상 준비하라고 하니까
엄마가 데려다주는 학원만 3곳을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영재교육원 지필평가 준비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만 풀다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머님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 보내드리면 이 수학 내용을 뭘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머님. 여기 이거 정보 채워서 문제 만들기, 네, 과잉 정보 덜어내기, 도형 관련해서 통찰력 기르기, 이게 영재원 교육입니다. 그런데 연필심 필라멘트가 뭐냐면 연필심을 어머님 샤프심을 연결하면 뻘겋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머님 커팅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전류를 무조건 흘려보내면 커팅기의 그 샤프심이 끊어져 버려요. 안 끊어지는 전류의 전압을 찾아야 돼요. 천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학 과학 인원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저는 이 영재원 추천드립니다. 인문사회 영재원. 제가 이 인문사회 영재원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수학과학 영재원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학하고 과학 레벨이 좀 낮다고 생각하면 여기 그냥 저희 나라 인문 영재원이 없어요. 글 쓰는 힘이 약하면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면 어머니 저를 한번 오늘 보신 거 처음이잖아요. 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어머님, 네, 그거를 얘기를 좀 멘트를 좀 바꿔야 돼요. 어머님이 좀 멘트를 처음에 바꿔주셔야 돼요.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아까 믿음이 간다는데 왜 믿음이 가는지를 빼먹었어요. 그것도 어머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보면 그걸 무섭다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볼 때 서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결정적인 건 평가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자는 이 학생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었어도 그 상대방의 평가자의 이 답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읽었을 때 구체적이지 못하면 이건 틀린 답이에요. 네, 글씨의 일단은 기본기 맥락부터 좀 달라졌죠. 네,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글씨 쓰는 것도 멋대로 쓰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갖춰서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어머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어머니 궁금한 점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